혹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만 당하고 사는 걸까? 도와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시와 외면뿐이지? 그건 당신이 순해서가 아니라 선 긋지 못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들킨 겁니다. 한번 만만하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끝도 없이 요구하고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특히 늙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살고 싶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착취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인생을 뒤집을 6가지 이기적인 이유, 지금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 걱정하다 내 노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챙기게 됩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이 보이고 손주의 어린 모습이 눈에 밟히고 형제나 친구의 어려운 사정이 귀에 들리면 당장 내 일을 멈추고 손부터 뻗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뻗은 손이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걱정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독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티고 돈으로 막고 시간이 있어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내 돈을 빼서 자식에게 주는 순간 노후 생활비는 줄어들고 병원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대입니다. 내가 도왔으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챙기겠지. 내가 돈을 냈으니 친구가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는 철저히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내 헌신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내가 병들어도 바쁘다고 연락 없는 자식, 내가 돈 떨어져도 아무 말 없는 형제, 그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정년퇴직 후 모아놓은 퇴직금 중 절반을 큰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장사 시작하는데 보탬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 몰래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뺐습니다. 장사는 1년도 못 가 망했고 아들은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김 씨는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입던 옷을 몇 해씩 입고 물가 오른다고 계란도 장바구니에 못 담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여전히 엄마, 돈 좀 있어? 하며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 걱정하다 죽을 것 같다. 그제야 가족은 놀란 얼굴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도와줄 땐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이런 말은 김 씨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이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돈 안 줬으면, 그때 그 부탁 거절했으면, 하지만 후회는 통장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 걱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스스로 살아야 하고 나는 내 삶부터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야 노년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늙어서는 반드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헌신해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남을 도운다는 건 곧 당하는 길이 되었고 헌신은 사랑이 아닌 호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는 헌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형제, 조카, 사촌까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면 줄수록 결국 내 삶만 쪼그라듭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다 해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도움을 주면 그게 기준이 되고 거절하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익숙함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오래 도와주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그걸 당연한 서비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서야 합니다. 착하게 살다가는 등골이 휘고 주머니가 털리며 감정까지 망가집니다. 애초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도움을 줄 거라면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반복된 헌신은 더 이상 덕이 아닌 실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형님의 아들, 즉 조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이 안 된다며 찾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자리를 잡겠지 싶었지만 조카는 반년이 지나도록 취업은커녕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식사는 기본, 교통비까지 손 벌렸고 삼촌, 다음 달엔 진짜 나갈게요 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 씨는 조카의 미래를 걱정하며 알바 자리까지 알아봐 줬지만 조카는 한두 번 나가더니 힘들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윤 씨는 본인의 건강검진 일정도 미루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졌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조카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삼촌, 진짜 너무하시네요. 가족이 이렇게 차갑게 구나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잠도 못 자고 밥도 챙기고 생활비까지 쪼갰는데 헌신의 끝은 고마움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이후 조카는 나가면서 친척들에게 삼촌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고 몇몇 가족은 윤 씨에게 좀 더 참아줄 수 있던 거 아니냐고 핀잔까지 했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고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남보다 못한 관계였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시간과 돈을 그냥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삶을 투자하는 순간 남는 건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늙어서는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마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 사라지는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더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착한 사람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착한 사람을 먼저 노립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예의 지키느라 자기 사정을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좋다고 여깁니다. 나이 들면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읽힙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거절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다가와 손을 벌리고 사정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지갑부터 열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내게 의지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어르신 덕에 살아요 라고만 해도 헛헛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게 돈을 꺼냈다가 나중에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이 들면 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순하면 순한 대로, 고분고분하면 고분고분한 대로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평생을 남 좋은 일 하다가 병들고 돈 떨어지고 손가락질까지 당합니다. 한 번 이용당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속이기 쉽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같은 수법, 더 정교한 방식으로 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는 말 하나를 못하면 남은 인생이 남의 밥상이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오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자였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지내고 있었는데 조카 며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이도 둘이라 정말 막막해요. 오 씨는 몇 번 본 적도 없는 그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보냈고 아이 학원비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카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황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걔랑은 이혼했어요. 삼촌이 왜 그런데 돈을 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애초에 오 씨에게 접근한 것도 이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고 돈이 좀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착하게 살았던 게 죄가 됐네요. 그의 표정엔 분노보다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당하고 끝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내 통장, 내 명의, 내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똑똑하게 선을 긋고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도와드려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어 호구가 되느니 차라리 이기적인 사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너지는 삶보다 욕 한마디 듣는 게 낫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 위에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나중에 내 시간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지면 내 차례는 미뤄지고 배우자가 아프면 내 일정은 사라지며 누군가의 부탁이 생기면 내 하루는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줬지만 내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다는 진실을. 내 삶인데 늘 조연이었습니다. 남이 먼저였고 나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의 입시를 위해,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형제의 부탁을 위해 내 시간을 내주고 내 꿈을 접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나중엔 책임이라 여겼지만 끝에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어르신은 그래도 어른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병원에 누워주지 않고 아무도 내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며 아무도 내 외로움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나만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박수 받을 사람도 무대 위를 걸어갈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주연은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 보고 남 기준에 맞추고 남의 기대에 휘둘린다면 남 좋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결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윤 씨는 평생 가족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 학원 차량을 따라다니고 딸 출산 때는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는 늘 미뤘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족이 먼저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67세가 된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누적이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윤 씨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 질문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오랫동안 접어둔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굳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내 삶은 살아본 적이 없다. 딸에게 전화해 이번에는 내가 제주도로 혼자 여행 좀 다녀올 게라고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애들 봐주셔야죠.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내 시간을 먼저 지키겠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을 챙기는 건 나중입니다. 나를 먼저 살아야 남에게도 줄 수 있고 세상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을 포기한 가족도 부탁만 하는 친척도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이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삶의 시작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불편한 관계는 잘라내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다는 말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고 자르냐, 그래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혼자보단 누가 옆에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을 숨막히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독입니다. 늦게라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진실을. 노년에는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 오래됐다고 상한 음식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라는 말에 기대어 오늘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대화 후엔 뒤끝이 남고 괜히 신경이 곤두서는데도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그 인내심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노년의 하루는 전부 망가집니다. 불편한 관계는 잘라야 합니다. 단칼에 망설이지 말고. 서울 동대문에 사는 장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자식 결혼식에도 함께하고 명절엔 꼭 안부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자 그 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혼자 얼마나 외로워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곧 우리 딸이 가게 열었는데 너는 혼자니까 시간 많지? 라며 청소며 배달이며 일을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였으면 너 도와줬을 텐데라는 말로 죄책감을 주었고 그게 반복되면서 장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장 씨가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쉬고 있을 때도 그 친구는 전화를 걸어 극간 무릎쯤이야 좀만 참아. 바쁜데 사람 구할 시간도 없어라며 가게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먼저다. 미안하지만 너 일은 못 도와주겠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그래, 너도 참 이기적이네. 장 씨는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라도 나를 지킬 수 있어서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은 후 장 씨는 매주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새 친구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 끊었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고 이용하고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웃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잘나야 내가 삽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사람 좋은 소리보다 실속 있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정말 인심이 좋으시네요. 정이 많으셔서 다들 좋아하시겠다. 항상 베푸시고 사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사람 좋은 노인, 인정 많은 어른.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땐 모른 척하고 병들었을 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사람 좋은 소리는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은 거절 못해.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얻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이들이 결국 겪는 건 병원 침대에서 혼자 밥 먹는 고독과 통장, 잔고 걱정하며 약을 쪼개 먹는 고단한 삶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되려다 실속을 놓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은 통장에 이자 한 푼 붙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 돈, 체력 다 내주고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좋은 사람 소리 듣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실속의 시대입니다.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할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직접 병원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맘껏 사 먹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실속입니다. 사람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내가 쥐고 있는 실속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백 씨는 마을에서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경로당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에게 반찬을 싸다 주고 친구가 갑자기 입원하면 병문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후배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도와줬고 동네 행사 있을 땐 늘 찬조금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갑작스레 골절로 입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칠간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왔던 친구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나오셔야죠. 이번에 우리 회의도 맡으셔야 하잖아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퇴원 후 백 씨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체 뭘 위해 그동안 그렇게 남을 챙겼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오래전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백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너만 보고 살아. 그날 이후 백 씨는 변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끊고 용돈 요청해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끼던 돈으로 요양보험을 추가로 들었고 주말마다 미뤘던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백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통장도 편해.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실속 있게 살았다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입니다.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실속을 놓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늙어서는 반드시 실속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인생답게 끝납니다.